오늘은 50만 원으로 100억을 만든 한국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플라이트의 매매 비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라이트는 DC 인사이드 차트 갤러리라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성공적인 트레이더로 살아남은 본인만의 매매 방식을 자세히 기록하여 남겨두었습니다. 그 기록들을 기반으로 플라이트의 6가지 매매 비법에 대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라이트는 코인 선물로 60억, 현물로는 40억을 벌었다고 밝혔죠. 처음 5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한 달 만에 2,500만 원까지, 그리고 4개월 만에 2억까지 도달했지만 한 달도 안 되어 1억 손실, 그리고 6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해 1억을 만들지만 장대 음봉에서 버티다가 자산을 반토막으로 털렸다고 했죠. 이후 플라이트는 매매 방식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바로 고배율 챌린지라 불리는 방식인데요. 전체 시드를 아주 작게 분할하여 선물 포지션에 진입하되 레버리지 고배율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활용되는 플라이트 매매법입니다. 이후 플라이트의 시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100억이라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플라이트의 매매 기법 6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플라이트 다이버전스 매매법입니다. 다이버전스, 추세가 반전되는 자리를 찾는 것인데요. 플라이트는 다이버전스 매매의 관건은 꿀자리를 찾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먼저 이 차트를 보면 지지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이트는 이런 차트에서 지지선에 닿는 순간 바로 밑꼬리를 달든지 해서 큰 반등이 나와야만 강한 상승 추세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차트에서는 추세선과 이평선 지지 라인에 닿았는데도 거래량도 약하고 반등 또한 약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승 추세 중에 거래량은 반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플라이트가 강조하는 진정한 상승 국면과는 달리 상승 추세에서 캔들이 지지선과 만났을 때 곧바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없는 차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트도 마찬가지이죠. 추세선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캔들이 아래꼬리 없이 지지선과 비비고 있으면 결국 지지선이 뚫리면서 하락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하락하고 플라이트가 주로 사용하는 RSI 보조지표 역시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가 보이면 상승 추세가 꺾이고 조만간 급격한 추세 전환을 예고한다는 것이 플라이트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플라이트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라이트가 활용하는 이동평균선 7일선과 21선을 차트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플라이트가 주로 활용한 거래량과 RSI 보조지표를 설정합니다. RSI에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수치 변경이 필요한데요. 상단은 70에서 80으로, 그리고 하단은 30에서 20으로 설정값을 바꿔줍니다. 이 세팅은 여타의 자산군에 비해 변동성이 큰 코인 트레이딩에서 보다 강한 신호만 포착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면 상승 추세 중에 7이평선까지 하락 조정이 있었는데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했고 거래량이 줄면서 RSI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락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이죠. 7과 22평을 하락 돌파하는 바로 이 시점에 매도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까지 상승하면 손절하고 익절은 손익비 기준으로 2대1로 설정합니다. 손익비 2대1이란 진입가 대비 손절 위치가 마이너스 1%라고 했을 때 익절은 플러스 2%에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롱 매수 포지션은 하락 후 반전하여 상승하는 시점을 진입 목표로 합니다. 하락 추세에서 7이평선을 약하게 돌파하는 상승 조정이 있었는데 아직 추세 전환으로 보기엔 어려워서 잠시 더 지켜보니 강한 반등은 없었지만 거래량이 줄고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합니다. 명확한 다이버전스를 확인하고 7이평과 22평을 상승 돌파하는 바로 이 시점에 롱 매수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까지 하락하면 손절하고 익절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손익비 2대1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플라이트 프랙탈 매매법입니다. 프랙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전에 나타난 적이 있는 비슷한 차트 패턴을 의미합니다. 플라이트는 차트 분석을 할 때 이 프랙탈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전 차트 패턴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면 이번에도 역시 유사한 가격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프랙탈 구조를 지키는 상승 패턴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승, 고점 매물대에서 물량 소화, 다시 상승, 매물대에서 또 물량 소화, 이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라이트가 프랙탈 구조를 설명할 때 썼던 자료를 보시면 상승 추세가 나오는 대부분의 차트에서 한 방향으로 순서를 지키면서 앞서 설명과 마찬가지로 상승 매물대 소화, 상승 매물대 소화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이 오를수록 상승에 대한 조정도는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플라이트 프랙탈 매매법을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 이후 옆으로 횡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횡보 구간 상단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횡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횡보 이후 다시 한번 횡보 구간을 돌파할 때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횡보 구간 하단으로 지정하고 익절은 마찬가지로 손익비 기준 2대1로 설정합니다. 이후 가격 변동에 따라 손절이던 익절이던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매도 포지션 진입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 이후 옆으로 횡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횡보 구간 하단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횡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횡보 이후 다시 한번 횡보 구간을 하락 돌파할 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횡보 구간 상단으로 지정하고 익절은 마찬가지로 손익비 기준으로 2대1로 설정합니다. 이후 가격 변동에 따라 손절이던 익절이던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 역추세 단타 매매법입니다. 이 차트처럼 장대 음봉이 나오면 플라이트는 단타 역추세 매매를 즐겨 했다고 말합니다. 큰 하락은 항상 되돌림이 동반되는데 특히 큰 거래량이 발생하면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장대 음봉 이후 나오는 짧은 되돌림 구간을 단타로 먹고 나오는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플라이트 역추세 단타 매매법으로 실전 매매 해보겠습니다. 먼저 캔들 차트를 5분봉으로 세팅합니다. 이처럼 장대 음봉이 발생한 경우 거래량을 확인하고 거래량이 많으면 일단 기다립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 이후 첫 양봉이 발생한 경우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장대 음봉의 저점입니다.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익절은 손익비 기준 1대1로 짧게 설정합니다. 손익비 1대1이란 손절 범위가 마이너스 1%라고 하면 익절은 플러스 1%에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마찬가지로 가격 변화에 따라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네 번째, 플라이트 이평선 지지 저항 매매법입니다. 이 차트는 일반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리버스 차트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평소 국내 또는 해외 주식이나 코인 현물로 거래해온 분들은 이처럼 인버트 차트를 활용하면 타점이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차트에 동그라미 표시해둔 지점마다 이평선 지지와 함께 반등이 계속 나와 주었기 때문에 플라이트는 이때 숏 포지션 진입을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플라이트의 이평선 지지 저항 매매법을 실전 매매에 응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우측 가격이 있는 숫자에서 우클릭하여 이렇게 인버트 스케일을 적용하면 차트가 상하 반전됩니다. 이렇게 하면 차트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격 하락을 의미하죠. 차트에 7일, 15일, 그리고 30일 이평선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정배열에 돌입했습니다. 정배열은 이평선이 위에서부터 7, 15, 30선 순서대로 배치되는 것을 뜻합니다. 가격이 7일 이평선에 닿을 경우 투자금의 50%를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 다음 15일 이평선에 닿을 경우 추가로 50%를 매도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차트가 오르는 것이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익절 및 손절은 붉은색 31선을 하향 이탈할 경우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 윌리엄스 퍼센트 레인지 매매법입니다. 플라이트는 추세장에서 윌리엄스 퍼센트 레인지 지표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윌리엄스 퍼센트 레인지 지표는 백분율로 표시된 값을 선형 차트로 만들어 과매수, 과매도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퍼센트 R이 마이너스 80 이하에 도달하면 과매도, 퍼센트 R이 20 이상에 도달하면 과매수권이라 보는 것이죠. 특히 플라이트는 차트처럼 상승 추세장일 경우 지표가 바닥권, 즉 과매도일 때 반등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잡았다고 합니다. 윌리엄스 퍼센트 레인지를 활용한 실전 매매법입니다. 먼저 윌리엄스 퍼센트 레인지 지표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상승 추세장에서 단기 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립니다. 이 조정 구간에서 윌리엄스 퍼센트 레인지 지표가 마이너스 80 이하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바로 이 지점에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진입 시점 캔들 저점으로 설정합니다. 익절은 손익비 2대1 이상에서 분할 매도하여 수익 실현합니다. 이 방법으로 상승 추세의 롱 포지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플라이트 5분봉 매매법입니다. 플라이트는
5분봉을 이용한 단타 매매도 즐겨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캔들 차트의 각도가 아치형으로 굽어지며 추세가 완만하게 바뀌는 구간에서 주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럼 플라이트 5분봉 매매법을 실전 매매에 응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5분봉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7 이동평균선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 5분봉이 7 이평선 밑으로 하락할 경우 일단 기다립니다. 두 번째 하락이 진정된 후 옆으로 횡보하는 5분봉 캔들 2개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캔들 차트가 7 이평선을 돌파 시 롱 매수 포지션 진입합니다. 손절 라인은 전 저점으로 익절은 손익비 2대1 이상 구간으로 설정합니다. 가격 변화에 따라 포지션을 정리하여 수익 실현합니다. 반대로 숏 매도 포지션 진입은 이렇게 활용합니다. 앞서 살펴본 프랙탈 구조가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캔들이 7 이평선을 하락 돌파하며 추세 전환이 예상됩니다.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 라인은 전 고점으로 익절은 손익비 2대1 이상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합니다. 이상 차트겔의 전설 플라이트님의 실전 매매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